한 사람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다. 기다리고 있던 하늘 안내자가 그에게 천국과 지옥 중 한 곳을 선택하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생각 끝에 그는 먼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결정할게요. 라고 했다. 안내자는 그를 먼저 천국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쁨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당연히 천국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호기심에 지옥도 한번 가보자는 생각으로 안내자를 따라 지옥으로 갔다. 그런데 지옥은 이제껏 듣던 바와는 달리 분위기가 너무도 좋았다. 화려한 파티를 하면서 모두들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즐겁게 놀고 있었다. 지옥이 이렇게 좋다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지옥을 선택했다. 그러나 지옥 문에 들어가자마자 무시무시하게 생긴 지옥 문지기가 그를 붙잡더니 목과 허리와 발목에 가시 사슬을 채웠다. 그리고 하루 종일 펄펄 끓는 솥에 불을 지피기 위해 엄청나게 무거운 삽으로 석탄을 퍼넣어야 했다. 그는 너무도 화가 났다. 그래서 안내자에게 고객 불만 편지를 보냈다. 얼마 후 안내자에게서 답신이 왔다. 당신이 본 것은 지옥 광고였어. 선택을 하되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대목이다. 모든 선택에는 결별이 따른다. 결정의 결은 나누다, 구별하다는 뜻이다. 즉, 결정이란 무엇을 나누어서 그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결정에 있어 하나의 가능성을 선택하는 동시에 다른 것에서 떠나야 한다.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반드시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한쪽을 택하는 순간 다른 한쪽을 포기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가능성을 따라갈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순간의 기쁨을 주는 자리나 자신을 주저앉게 만드는 자리에서 일어나 힘차게 길을 떠날 것이다. 어느 날 한 마리의 아기 새가 숲길을 가고 있었다. 걷고 또 걷다가 땅끝에 이르렀다. 낭떠러지 너머로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다. 뛰어내려라. 하지만 아기 새는 소용돌이 치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망설였다. 그러자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뛰어내려라. 아기 새는 엉급결에 아래로 뛰어내렸다. 얼마 동안 속절없이 떨어지던 아기 새는 바다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자신도 모르게 날개를 펼치고 퍼덕거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위를 향해 날아오름을 느꼈다. 아기 새는 자신이 걸어온 땅과 넓게 펼쳐진 바다와 태양을 보고 날고 또 날아올랐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아기 새가 아니라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지평선과 수평선 너머를 넘나드는 한 마리의 멋진 새가 되었다.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동시에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에 관한 두려움은 누구나 있기 마련이다. 현재 있는 안전한 자리를 떠나야 하고 익숙하던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상의 리듬도 주위 환경과 사람들도 바뀌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사람의 내면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두려워한다. 변화 후의 상태에 관한 아직 뚜렷하지 않은 그림이 두려운 것이다.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 라는 두려움도 크게 작용한다. 그러나 이런 저항을 딛고 당당하게 떠나는 걸음을 통해 또 다른 길에 놓여있는 무한한 성장의 기회들을 만나게 된다. 당신은 지금 모습 그대로 머물기 원하는가?
아니면 성장 발전하며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를 원하는가? 성장과 변화에는 항상 결정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아기 새가 땅에서 발을 떼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한 마리의 새임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저 평생 하늘을 나는 새를 마냥 쳐다보기만 했을 것이다. 삶의 중요한 결정에서 우리는 과거와 미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나는 엄청난 힘이 있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 많은 것을 소유했었지. 라며 지난 시간의 자신을 자랑한다. 아니면 나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직 이 모양이야. 그때 다른 선택만 했더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 텐데 라면서 지난 시간을 후회한다. 과거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아직도 과거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아직도 과거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이다. 결국 자신 앞에 무한하게 펼쳐진 기회를 놓치고 만다. 우리는 아직 미래의 시간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기에 가능성이 무한하다. 록펠러가 상상을 초월하는 대부호가 된 것은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과 에디슨이 자신의 천재성을 열어 이 세상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도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에만 사로잡혀 한탄하거나 우쭐거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두 팔을 활짝 펼치고 미래의 비전을 향해 떨리는 마음으로 씩씩한 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다. 과거 속에 머무르면 미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는가? 과거를 굳게 붙잡고 미래의 문을 닫아버리겠는가? 아니면 단호히 충만한 미래의 가능성을 선택하겠는가? 당신 자신만이 그 답을 알고 있다. 당신 자신만이 지금 현재의 삶이 정말로 행복한지,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을 향해 현재 올바른 걸음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 그 답을 가지고 있다. 변화는 항상 결정에서 시작된다. 동시에 결별에서 시작된다. 거기에는 용기가 따른다. 절벽 위에서 발을 떼고 안전한 땅을 떠나야 새로운 세상으로 날아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계속해서 두드려 보았으나 자물쇠로 잠긴 문은 열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는 뒤로 돌아섰다. 그러자 그 앞에 엄청나게 큰 세상이 놓여 있었다. 그 사람은 조금 전까지 자신이 지나온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과거의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크나큰 가능성의 문을 볼 수 없다. 과거의 지나온 문을 두드릴 때 미래에 열린 공간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미 떠나버린 옛 연인을 그리워하며 그 주위를 맴돌게 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기회 자체가 없다. 그러나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과감하게 떠나 미래의 빛으로 한 걸음 들어서 보라. 그때 당신과 조화를 이루어 함께 있음으로 행복하고 서로의 가능성을 활짝 꽃피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버려라. 그 집착은 나를 가로막고 있는 벽과도 같다. 그 벽을 깨트리는 순간 내 앞에 더 넓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나만의 변화를 위한 관리 노트.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지금의 안락한 자리를 떠날 때 성장이 가능하다.